여러분 안녕하세요. 천만입니다. 오늘은 한번 위기설이라는 게 또 떠도는 아니네요. 다시 고개되는 위기설. 그리고 또 인플레의 공포가 엄습해서 다가온다. 뭐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. 그 다음 주의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18일 새벽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. 그 미국 국채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그 국내외 주식시장이 크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잖아요. 그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. 상황이 지금.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 미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FOMC 회의를 기점으로 금리를 둘러싼 그 시장의 그 불안 심리가 진정될지가 관건이에요. 그리고 중국의 그 2월 산업생산, 그리고 또 미국의 수출입 물가, 소매 판매 등 그 실물 경기 지표도 주목 대상이고요. 그리고 또 18일에는 SK 바이오산스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해요. 이것도 뭐 대박 쳤다고 하는데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. 하여튼 사상 최대 규모인 64조에 달하는 청약 증가금이 몰렸죠. 그래서 상장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그 달라진 시장 상황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그 1조 9천억 달러의 규모의 그 부양 법안이 바로 시행이 들어가는 거죠. 그 미국 국민 1인당 그 최고 1,4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되고요. 그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가 9월까지 연장돼서 지급이 돼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중앙은행이 최근 국채금리 그 급등과 관련해 가지고 채권 매입 속도를 막 높이기로 했잖아요. 그 총량에는 변화 없이 채권 매입 규모를 일시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그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%에서 1.5%로 이제 크게 이제 올리는 거죠. 그럼 미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죠. 그 당장의 관심은 연준의 향후 경기 전망인데 그 부양책이 시향에 들어가는 만큼 향후 성장률 그 전망치 상향 조정이 예상되는데 이와 맞물려 가지고 그 연준의 기존 고용과 물가 목표의 변화, 그 특히 그 앞으로의 그 물가 경로에 대한 연준의 전망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. 그러면 강한 경기 회복이 전망될 경우에 경제 정상화에 따른 그 연준의 조기 긴축 등의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서 재차 부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겠죠. 그럼 일단 시장에서 그 완화적인 그 통화정책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뭔가 좀 내놓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추가적으로 채권 매입 확대나 그 단기물 채권을 팔고 그 장기물 채권을 사는 그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것들이요. 그리고 코로나 19의 그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던 그 은행 등 그 금융기관의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그 완화 연장 여부 등에서도 조심스러운 관측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시장에서 또다시 이제 위기설이 나오는데 이제 4월에서 6월 정도의 그 분수령을 보는 것 같습니다. 4월에서 6월 정도. 그 기저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. 지난해 이 시기는 그 팬데믹 직후로 경제 활동 그때가 자체가 봉쇄됐고 그 국제유가도 사상 처음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잖아요. 이때 그러면 이제 경제가 이제 재개되고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이제 수치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울러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급등의 그 원인으로 경기 회복 기대 외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그 물량 급증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어요.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그 부양책의 물량 부담이 이제 본격화될 시점이라는 점에서 경계심을 키우고 있죠. 그 바이든 행정부도 이외에도 현재 추가로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을 또 예고했어요. 3조 달러.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4월에서 한 6월 중에 임계점을 맞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러운 관측도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. 참 재밌는 현상들이 벌려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3년물 국채 금리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요. 지금 이달 들어서 크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운영을 우려되고 있습니다. 그 지난 9일 기준으로 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1.21%에 달하고 있어요. 이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고 있죠. 가파르게. 장기물에 의해서 단기물도 함께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국고채 3년물 등 그 단기 금리는 그 코픽스나 그 은행채 금리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 코픽스나 그 은행채는 통상 대출 금리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잖아요. 그래서 총량 규모에서
그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1천조 원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수준이랍니다. 그 상당수가 이제 변동금리라는 점에서 그 최근 단기물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감도 적지 않아요. 그래서 뭐 증권사 연구원들은 이런 말을 하나요? 단기 금리는 만기가 짧아서 다른 위험이 적은 대신 기준금리 연동성이 매우 높다. 그 현재 국내 기준금리 0.5% 대비 국고 3년 금리가 1.2%까지 올라간 것은 과거의 금리 인상 직전에나 볼 수 있던 현상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뭐 이베이 코리아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 등이 다음 주에도 있다고 하고, 뭐 시기적으로 뭐 쿠팡 상장 등과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는데, 아까 말한 것처럼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내주 코스피에 상장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, 지금. 아까 등한 쿠팡이 요번에 뭐 미국 그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해가지고 국내 이커머스 업체 등에 대한 기업 가치가 재평가 일어나고 있겠죠. 뭐 쿠팡이 거의 100조대라니까요. 뭐 깜짝 놀랄 사실이죠.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쿠팡이 SK 하이닉스보다 가치가 높다는 거 보면 참 어떻게 이해가 안 갑니다. 어떤 때는 당황스럽습니다. 특히 강한 경기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 가지고 국내 유통주 전반으로도 기대감이 일고 있다고 하네요. 이번 쿠팡 상장이 현재 5조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이베이 코리아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네요.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8일에 SK바이오언스 코스피 상장 예정돼 있고요. 뭐 올해 상반기 IPO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면서 공모 청약만 한 64조 원 된다. 대단한 거죠.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가 몰렸고요. 균등 배분 방식이 도입돼 가지고 소액 투자도 최소 한두 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, 일부 증권사의 경우 배정 물량 대비 청약 수주가 초과하면서 한 주도 못 받게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합니다. 상장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, 하여튼 이렇듯이 다음 주가 참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다음 주 한번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고요. 하여튼간 뭐 위기설도 또 들려오기 시작하고 또 인플레 공포도 엄습한다고 하니까 너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항상 이렇게 막 소문 막 소식들은 막 떠돌아다니는데 실제 또 가면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너무 우리가 너무 소문에 그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막 쫄 필요는 없어요. 쫄 필요는 없고 그냥 전문가들은 또 이런 소리 하는구나 하면서 잘 관망하면서 우리는 차분하게 삼성전자 주식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시장 상황은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